그래서 이런 신살들을 가지고 있으면 양인처럼 스스로에 대한 기운이 강해진다.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자영은 신의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영이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자영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진자영, 오오자영, 요요자영, 해해자영,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원국에 이런 자영이 있으면 예로부터 어떻게 설명을 했냐, 신체에 타고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진토가 병존해 있거나 오화 또는 유금, 해수가 병존이 돼 있으면 되게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토가 병존되어 있다고, 해수가 병존되어 있다고 이걸 자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이러한 간지들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병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간지가 2개가 나란히 있는 거죠. 병렬 전구처럼요. 바로 자영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영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지, 일단 그 간지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진자영이랑 해자영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해자영 같은 경우는 원국에 수기운이 많아지면 생기는 부정성에 좀 주목한 자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국에 수기운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자영 같은 경우는 이 수기운이 많아지니까 수재나 폭설이나 한파, 이런 자연재해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워낙 많았을 거잖아요. 새벽에 서리가 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자영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호자영도 마찬가지예요. 오호자영. 왜냐면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를 겪는다, 이런 재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지금처럼 소화기가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불을 끄기가 참 힘들었겠죠. 한순간에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영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자영 같은 경우, 만약 진진자영도 마찬가지고요, 원국에 수기운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자자자영이다, 그래서 자수가 병존되어 있을 때 더욱더 수기운이 많아지니까 수기운의 병폐로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해자영보다는 저는 자자자영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자영들은 삼형이나 원진처럼, 삼형이 아니고요, 삼재나 원진처럼 좀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재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통변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신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런 신살들을 가지고 있으면 양인처럼 스스로에 대한 기운이 강해진다.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진자영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자를 좀 적겠습니다. 진진자영. 사주에 진토가 병존이 돼 있으면 자영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다고 할 때 진토가 나는 연지에만 있고 또 시지에 또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자영인가요? 또는 연지에 진토가 있고 일지에만 있어도 자영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그게 자영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진토가 이 기운이 강해졌을 때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토가 함께 병존이 되면 긍정성과 부정성이 곱하기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이라고 하는 건 부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영보다 그냥 병존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진진 병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진토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진토는 인목, 사화, 신금처럼 권력의 속성을 가진 간지입니다. 이 진토 자체가 권력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진토는 동물로 치면 용이죠, 용. 용은 현실에는 없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특이하게도 12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용만 현실에 없는 상상의 동물이죠. 인목, 사화, 신금이 권력의 속성을 가졌는데
진토는 어떤 속성이냐? 조금 현실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황당무계한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임목 같은 경우는 이게 대준성동에 기반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좀 많이 보입니다. 사화는 행정 권력에 대한 권력이고요. 신금은 미디어예요. 언론, 커뮤니케이션, 이런 권력의 속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호준의 경우 방송인이요, 일주가 무신일주예요. 일지에 신금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월지에 신금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홍보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갑인일주 정치인들도 되게 많아요. 우상호 같은 경우도 갑인일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국가의 녹을 받았을 때 승진이 빠르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간지마다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토는 좀 황당무계한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토가 신자진 삼화회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수의 고지잖아요. 수의 고지. 수를 가득 머금고 있는 창고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오행수는 화가 발산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랑 다르게 수축하고 응축하려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나를 안으로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임목, 사화, 신금이 모이면 인사신 사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해수는 빠졌을까요? 해수가 수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왜? 해수는 유금지처예요. 유금지처. 지지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간지입니다. 제가 이따가 해외병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덧붙일 건데, 일단 음기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양기는 발산하려는 속성이 강한데 음기는 안으로 수렴하려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쉽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목, 사화, 신금이, 얘네들은 누가 봐도 야 나는 봄의 최강자야, 또는 사화는 나는 여름의 최강자거든, 신금은 나는 가을의 최강자야, 이러면서 서로 누가 강한지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주먹다툼을 벌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표현했던 게 A중학교 또는 B중학교, C중학교 일진들이 다 모여서 서로 주먹 싸움을 하는 게 인사신입니다. 제가 사마페나 마피아나 야쿠자의 싸움으로도 비유를 했었죠. 그런데 해수는 뭐냐면 얘네들이 싸우는 거를 멀리서 뒷짐지고 지켜보다가 얘들끼리 결판이 나서 누구 한 명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걔도 힘이 없겠죠. 다른 애들을 꺾고 겨우 이긴 거니까. 그때 내가 쟤를 꺾고 권력을 독차지해야지, 쟤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해수라는 겁니다. 해수가 약간 음흉하고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창고이고 이 안에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응축하고 수렴하고 수축하는 성향 때문에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토가 긍정성과 부정성이 둘 다 강해지는 거예요. 부정성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진토의 지장간이 뭔가요? 을목, 계수, 무토죠. 근데 을목은 목이고 계수는 수고 무토는 토입니다. 이게 좀 골 때려요. 왜냐면 계수는 을목을 생해주죠. 수생목을 합니다. 그런데 을목은 또 무토를 극하죠. 목극토를 하죠. 여기서 웃긴 게 계수하고 무토는 서로 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물고 빨고 막 극하고 생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지장간이 정말 가장 복잡합니다. 중기가 초기를 생하는데 정기는 중기랑 합을 하고 자빠졌고 초기는 전기를 극하고 있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진토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장간의 흐름이 가장 복잡하다 또는 순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이 기운들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아까 제가 현실이 없는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속성도 강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난 스스로가 왕이거든 이라는 황당무계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런 진토가 병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성과 부정성이 똑같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진토가 붙어있을 때 가장 강해요. 참고로 연월에 붙어있는 거하고 일시지에 붙어있는 게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보면요, 일시지에 있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요.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둘 다요. 그래서 진토가 병존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욱 올가매게 된다. 이게 진진병존의 뜻이에요. 게다가 진진병존이 되면 이건 염증성 피부 질환을 암시하게 되죠. 실제로 진토의 기운이 강하면 이런 피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만 해도 지금 대운이 제가 경진대운이고요. 세운은 2024년이니까 갑진년이잖아요. 대운하고 세운에서도 진토가 병존이 돼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피부에 이 목쪽이랑 뭔가 벌레 물린 것처럼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건데 이게 2, 3주 되다 보니까 아 맞다, 운에서도 내가 진진병존이 되는구나 이러고 바로 광주에서 가장 피부를 잘 보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 연고를 바르고 약도 먹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어요. 어쨌든 이런 피부 질환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전혀 살피지 않고 뭐 진토가 병존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상담을 하러 갔는데 다짜고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진토가 병존돼 있네, 진진자영이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냥 돈 돌려받고 나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진토가 병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 고민을 주변에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황당무계한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진토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잘 쓰면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있죠, 기획력, 이건 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이런 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과대망상, 아니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나르시시즘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좀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진진병존이 돼 있다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케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러면 해외병전도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해수는 동물로 돼지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자연이 되면 욕심이 많아진다, 아니면 돼지처럼 뭐 포악해진다, 또는 이게 시간대가 밤이니까 밤에 일하는 직업이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전부 다 근거 없는 악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냈던 돈 돌려받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해외병존을 이해하려면 해수의 특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수는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죠? 무토, 갑목, 임수로 돼 있습니다. 무, 갑, 임. 우리는 이 갑목, 식신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임수 입장에서 갑목은 십성으로 뭐가 되죠? 식신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식상이라고 할게요. 식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의식주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식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언변,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요. 근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기획력이나 상상력이 되게 좋아져요. 또는 예술성이 풍부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획력과 상상력 그리고 예술성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해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해수가 병존이 되면 당연히 해수의 장점과 단점이 2배 이상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해수를 육음지처라고 했었죠. 지지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건 사화예요. 사화는 육양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화가 뱀이잖아요. 뱀이 얼마나 양기가 강하면 다리가 없는데도 막 물리를 쫙 하고 지나다니고 땅을 엄청 빠르게 샥 하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사화가 뱀이 양기가 그만큼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해수는 지지에서 음기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토랑 똑같습니다. 진토처럼 수축하고 응축하면서 자기를 안으로 숨기려는 성향이 더욱 강해진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혼자만의 공간에서 공상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공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SF적인 상상력도 우리가 공상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이 없는 걸 내가 상상하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또는 영화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사진이나 이런 예술 장르 있죠. 이런 예술 쪽에서도 약간 비주류적 감수성에 심취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해수를 영마 중에서도 이게 해외 영마라고 했었죠. 해외 영마. 그 원국 해수가 있으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해외로 이민이나 또는 유학을 가기 좋다, 해외 쪽으로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제가 다른 관점으로 풀어보면 해수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상상하는 거, 그리고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 쪽에서 비주류적 감수성에 심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약간 뭐 나치 사진을 찍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인디 밴드 음악이 아니라 완전 막 뭐 그로테스크한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해수가 4차원적인 소리를, 너 4차원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주변하고 좀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가 병존이 되어 있으면 이걸 자연이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수가 병존이 되면 해수의 기운이 하나밖에 없지만 주변에 뭐 자수도 있고 금도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수의 기운이 금생수로 엄청 강하다면 어려운 점이 생겨도 주변에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또는 이걸 혼자서 그냥 감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상을 넘어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토랑 똑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주 교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수기운이다 보니까 불면증 같은 걸로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기운이 강할 경우에 정신적인 쪽에 케어가 필요하지만 또 혈액이나 신장이나 비뇨기 또는 생식계통 이런 쪽으로 질병을 얻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해수를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우디 앨런입니다. 우디 앨런 보시면 지지가 전부 다 해수예요. 해수 엄청 독특하죠. 게다가 상관입니다. 이게 다 수식상이잖아요. 우디 앨런은 참 말이 많아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는 진짜 수다의 향연입니다. 향연.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말을 해요. 본인이 배우로 출연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세계를 계속 추구하는 감독인데,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는 잘 모르고 보더라도 이거 우디 앨런 거네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독특해요. 할리우드 모든 여배우들이, 잘 나가는 여배우들이, 스칼렛 요한슨이든 누구든 이런 여배우들이 전부 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에 전부 출연해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세계를 워낙 예술성 있게 구축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해수를 정말 잘 쓴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해수가 있으면 그런 상상력을 풍부하게 다듬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고전에서는 자수도 마찬가지인데 해수도 이 기운이 강하면 이걸 생명의 기운으로 봤어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힘. 그래서 해외 병존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유리하다, 이런 직업이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직관력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나요. 통찰력이나. 그래서 뭔가 칼을 이렇게 드는 그런 집도의보다 이거는 유금에 어울리고요.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사 있죠. 예를 들면 한의사, 내가 폐가 안 좋은데 침을 놓을 때 막 다른 데다 침을 놓잖아요. 엉뚱한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기의 흐름을 또 알아야 되니까 이게 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 병존이 돼 있을 때 한의사가 이런 해수의 기운을 잘 쓰면 정말 유리합니다. 정말 뛰어난 한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수가 소리의 기운이에요. 소리하고 관련된 힘입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가수 또는 음향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종사해도 자기 능력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그 진진자영이랑 해외자영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주에 있는 진토 그리고 해수를 잘 쓸 수 있을 것인지 좀 감이 잡혔나 모르겠네요. 이게 병존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연지에 해수가 있고 뭐 시지에도 해수가 있는데 이게 자영인가요? 그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이 간지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어쨌든 그 긍정성과 부정성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영은 부정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자영이라는 용어보다 병존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어요. 정확한 거는 진진병존, 해외병존이 맞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